자, 중학교 시험은 일단 중학교 시험 범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보통은 단원이 뭐 1단원에 소단원 2개 이런 식이거든요. 한 단원에. 그래서 이게 뭐 한 곱하기 이제 6개 단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공부를 해야 되는 단원은 곱하기 4개 정도 뭐 이렇게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교과서 소단원 4개, 그러니까 대단원 뭐 1, 2단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어 기본 개념 요거 충분히 학습하고 요게 머릿속에 있다는 가정하에 교과서, 그러니까 교과서라고 적어놓는데 사실 교과서에는 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다 적혀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습서 내용을 충분히 습득을 해야 돼요. 충분히 습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습득은 이해도 해야 되지만 플러스 뭘 해야 될까요? 계속 제가 반복하는 거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 어느 정도의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득점이 가능해요.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한 사례가 보통은 국어를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을 한 친구들 국어 공부를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국어를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테스트를 한번 쳐보고 테스트는 어떤 것이냐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을 때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풀어봤을 때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감이 오거든요. 상담을 하면 국어 공부를 했어? 라고 하면 했대요. 어떻게 했어? 라고 하면 거의 99%가 그냥 책 읽어보고 점점점이에요. 진짜 그 뒤에는 없어요. 그 책 읽어보고 조금 플러스되면 자습서를 조금 풀다가 다 풀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 공부를 시키면 실제로 이번에 경험이 있었어요. 이번에 원어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그 친구는 30점대였어요. 그 전에 2학년이니까 그 전에 시험 쳤겠죠. 1학기 때 쳤겠죠. 1학년 때도 쳤을 거고. 근데 2학기 거의 시험 기간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 근데 조금 더 계속 이제 많이 시켜줘 공부를. 근데 잘하는 거예요. 처음에 딱 공부를 시켜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학습력이 보이거든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줬어요. 너 되게 잘한다. 선생님 봤는데 이렇게 왜냐면 제가 잘한다라고 하는 거에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알려주고 외우게 하고 문제를 풀려는데 거의 다 맞는 거예요. 제가 시킨 대로 하니까. 그래서 보여줬어요. 봐. 선생님 봐. 제가 그냥 바로 옆에서 채점하면서 보여주면서 잘한다 아니야? 이거 물어봤어요. 그냥 자기도 약간 좀 이상한 거죠. 너는 잘하는 아이야. 알려줘봐. 너는 잘하는데 공부를 선생님이 정말 미안하지만 공부를 안 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공부 이렇게는 안 했지?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는 안 했대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한 거지 안 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시켰을 때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가능한 거는 그래서 결론 그래서 그 친구가 40점대였는데 32점인가 그랬었는데 이번에 완전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86점 받았어요. 네, 그런 친구가 2명 있었어요. 2명. 둘 다 중학교 2학년. 한 명이 여학생, 한 명은 남학생. 둘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중학교 때 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그런 친구들도 이제 나머지 80점대로 과정을 하면 100점까지는 10점에서 20점 있잖아요. 그죠? 근데 80점까지 올리는 거 솔직히 정말 쉬워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빈틈이 엄청 큰 빈틈들이 많아요. 구멍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구멍이 크면 어떻겠어요? 쉽게 눈에 띄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는 큰 구멍은 정말 다 막아주기 쉽거든요. 근데 이 10점, 20점은 구멍이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빈틈이 정말 좁은 틈이에요. 그런 틈은 단시간에 찾는 것도 사실 어렵고 정말 조금 긴 시간을 투자하면서 야가 뭐가 부족한지 진짜 약간 1대1로 옆에서 봐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학습 습관에서 문제를 푸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안 돼. 5번까지 하는 거예요. 5번까지 선지가 있잖아요. 그죠? 문제를 풀 때 3번까지 해봤는데 답인 것 같은 거예요. 그냥 3번을 찍어버려요. 이런 것들 작게 말하면 맞힐 수 있었던 건데 이거는 자기가 끝까지 안 해봐서 틀린 경우인 거죠. 정말 작은 건데 그러한 어떤 미세한 것들을 찾아서 풀려야 되는 점수가 10점에서 20점대까지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혹시나 우리 아이가 80점대인데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야가 성적이 안 오른다. 계속 80점대다. 그리고 어떨 때는 70점대로 내려갈 때도 있다. 라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러한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고등어로 넘어가면 자 여기까지는 중학교. 그래서 결론은 중학교는 공부를 빡세게 하고 옆에서 붙어 있으면 점수를 올릴 수 있다. 이게 가정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가면 말 그대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범위가 많아집니다. 많아지고 내용이 엄청 어려워져요. 이게 근데 갑자기 어려워져요. 갑자기 어려워지거든요. 어떤 식으로 어려워지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는 그래도 읽으면 이해는 됐는데 고등학교는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왜냐면 문장 구조가 뭐 예를 들면 중학교 때는 한 문장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막 말을 꼬아서 두세 문장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구성된 단어가 뭐냐면 한자어예요. 한자어 뜻 모르는 거 많잖아요, 요즘 아이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못 풀겠죠. 이런 맥락입니다. 자, 근데 거기다가 범위도 많아져요. 그래서 범위는 제가 보시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게 지금 일반적인 경우거든요. 가감이 되긴 하지만 첫 번째 교과서 소단원 5, 6개라고 제가 왜냐면 조금 더 와닿으시라고 소단원 5, 6개라고 하는 말은 단원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생각해서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지문, 글. 저 지문이 근데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시가 될 수도 있고 독서, 비문학 지문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문법 단원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음운 기억하시죠?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보통은 5, 6개고 모의고사 문제, 모의고사 수능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총 45 문제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지문이 15개 내외입니다. 15개 내외의 글. 그럼 이거 근데 여기서 랜덤으로 낸다 하시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수업을 잘 안 해주세요. 알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모의고사는. 그리고 플러스 시험 문제, 요건 외부 지문. 이거는 외부 지문 들어간다라고 하면 외부 지문이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럼 이거는 그냥 처음 보는 글을 보고 약간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플러스 이제 시험 문제의 어떤 퀄리티는 어떠냐면 난이도는 기본 개념 당연히 있다는 가정하에 예를 들면 의문을 풀잖아요. 그럼 의문의 뜻 같은 건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냥 의문 이렇게 해버리세요. 예를 들면 뭐 역설법 이런 거 있잖아요. 역설법이라고 하는 걸 고등학교에서는 제대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냐면 중학교 때 배웠잖아 라고 하시거든요. 그런 개념이 그냥 있다고 가정하에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어로 치면 알파벳 배웠으니까 초등학교에서는 단어부터 가르치는 어떤 그런 느낌. 그래서 기본 개념 플러스 근데 걷다가 응용을 해야 되겠죠. 응용하고 플러스 외부 지문을 처음 풀 수 있는 어떤 변별력까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조금 쉽게 이해하시라고 자 요거는 원화여고예요. 원화여고 지금이에요. 지금 시험 기간이거든요. 12월 3일부터 시험 기간인데 지금 현재 제가 지난주에 받은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매칭을 해보시면 자, 교과서 318쪽에서 347쪽까지 보시면 자, 요거 보니까 이번에 지문이 3지문이 들어가더라고요. 조금 적죠? 그래서 제가 아싸 좋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4민국 송민국 추가됐어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수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엄청 긴 시예요. 옛날 고전시 엄청 길어요. 정철이라고 하는 어떤 훌륭한 국에서 엄청 고전시를 많이 지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근데 왜 넣었는지 생각해보니까 이 교과서 지문 안에 이분이 진짜 지으신 것 중에 얘가 옛날에 한 달을 공부한 관동별곡이라는 시가 있어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그 관동 팔경을 다니시면서 느낀 어떤 여러 가지 감흥을 적어놓은 가사입니다. 진짜 길어요. 근데 그거를 정철이라는 분이 지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은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한 작가가 지은 3개를 다 넣는 거죠. 뭔가 맥락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 들어가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부한 학습지 전체 뭐 이런 것들이 요거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한자성어, 요건 뒤에 가서 할 건데 사자성어.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조금 특이한 경우예요. 원어용 같은 경우에는 종이 프린트를 줍니다. 한자성어 해가지고 몇 번에서 몇 번 해가지고 이제 사자성어 있고 그 옆에 뜻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다 들어가고 요 안에 이제 나오는 사자성어 중에서 관련 지어가지고 어떤 상황에 맞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부교재. 자, 부교재가 뭐냐면 여기 적혀져 있잖아요. 20239 30에서 38번에 뭐가 있냐면 비문학 지문, 비문학을 독서라고 하거든요. 비문학 지문 2개가 있고 11회죠. 요번에 11회인데 11에서 15번 보면 이게 뭐냐면 문법 문제거든요. 문법 문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념들, 음은 아니면 보니까 한글 맞춤법, 음음 변도, 뭐 사전 이렇게 해가지고 총 6개 단원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요게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도 요 문법도 똑같아요. 범위 똑같습니다. 요거랑 지금 이렇게 문제가 좀 매칭되는 거를 이번에 넣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독서지문 전체. 자, 독서지문 전체라고 하면 지문이 3개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시험 범위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 저는 익숙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하고 수업을 하면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어떤 시간이 되면. 근데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런 패턴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국어를 잘했어요. 학교에서. 엄청 시험 기간에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국어를 잘하는 아이. 그래서 막 뿜뿜 됐어요. 어깨가. 그런데 그런 친구가 이제 어떤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 없이 고등학교를 갑자기 갔어요. 그 고등학교 시험이 어렵다던데라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막상 봤는데 이런 시험 범위가 나온 거죠. 그리고 난이도가 시험 범위 난이도가 그 모의고사 공부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이제 뭐 3월에 처음 모의고사를 칩니다. 첫 번째로 쳐봐요. 그러면 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 학생들에게 공부 정말 하기 싫은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흥미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원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전부 다 저하고 같이 중학교 2학년 이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2학년 1학기 때부터 모의고사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 시험을 주말에 오거든요. 그 모의고사가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주말에는 좀 놀아야겠어요. 저는 주말에 학원 가면 정말 싫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 딱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고등학생 돼요. 모의고사를 쳤는데 등급이 6등급이 나왔습니다. 살아생전 처음 풀어본 거예요. 그전에도 제가 시험 치자고 몇 번의 어떤 시간을 주고 노력을 해봤지만 제대로 안 풀었어요. 풀기 싫으니까. 아직은 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흑빛이 돼가지고 요즘에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때 한번 이제 제가 하면 된다. 근데 저랑 선생님 말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선생님 그럼 이제 고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가더라고요. 근데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면 자기 노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공부는 이렇다는 거. 근데 감이 오시죠? 시험 범위 진짜 많고 문제도 어려워요. 문제도 어렵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있겠죠. 필요한 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교과 지식 있어야 되고 응용할 수 있어야 되고 깊이가 깊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분보는 외부 지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수능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문학 문제 100%는 아닌데 문학 문제는 연계가 되죠. EBS. 근데 100% 연계가 되진 않죠. 근데 수능 지문에 나오는 비문학 문제는 100% 처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출제위원들이 몇 개월 동안 만드세요. 그 글을.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물론 소재는 수능 특강에 나오는 거랑 연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소재만 연계되고 소재만 연계되는 거예요. 글은 완전 딴 글인 거예요. 그러면 그 글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외부 지문 이해력.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어떤 식으로 해서 조금 준비를 하냐 그러면 중학교 1학년 2학기 내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은 늦어도 중학교 2학년부터는 기출 모의고사 지문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지문을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표현하기를 씹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완전히 자기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거 그 과정을 정말 힘들지만 가치 있는 그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제 공부가 되고 그리고 외부 지문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어여고 친구 2명 있는데 그 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저하고 중학교 2학년 1학년 때부터 공부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지금 원어여고를 갔는데 그 친구는 중학교 때도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정규에서 늘 한 5등안을 들었었고 원어여고 가서 계속 이제 이런 과정을 이 과정을 다 거쳤겠죠. 거치면서 원어여고 가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올 1등급 받았어요. 중간고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방학을 하면. 그때 저한테 와가지고 엄청 말수도 적은 친구인데 등급 얘기를 하겠죠. 국어는 몇 등급이야 하니까 저 올 1등급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방학 때 쉬었어요. 약간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왜냐면 이과거든요. 그리고 약 의대 쪽으로 생각을 한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봐도 잘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친구가 국어를 조금 이제 혼자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쉬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 지금 기말고사니까 중간고사를 혼자 힘을 쳤겠죠. 쳤는데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알고 보니까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반인 거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중간고사 때 공부를 저와 같이 했죠. 그래서 시험 결과가 나왔죠.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올 1등급 받은 아이가. 그래서 시작했어요, 공부를. 근데 어차피 진도가 다르니까 떼서 공부를 했는데 그럼 얘기하면서 그래, 그러면은 이번에 등급 어떻게 됐을까? 제가 그 친구 이름이 예를 들어서 올 1등급 아이가 A면 B라는 친구가 들어왔잖아요. B하고 석자 등급 한 등급 차이로 3등급이 됐대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고4에 공부한 친구는 27등 했고 이 친구는 28등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근데 솔직히 좀 속상하잖아요. 그죠? 등급은 저는 잘 맞는 게 좋거든요. 어떻게 됐든지. 솔직히 저는 이제 이 친구가 혼자서 공부할 때 조금 뿌듯했어요. 왜냐면 하도 어렸을 때도 공부를 해놓으니까 야가 이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치까지 올라갔구나. 그래서 좀 대견하고 뿌듯하고 그래 속으로 그래 우리 1등급이면 혼자서 해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그래 그럼 이번에 열심히 해서 다시 등급 올리면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공부는 삐끗하면 점수 1등급 그러니까 한 등급 차로 석차 한 차수죠. 그 등급 한 1등수죠 차이로 등급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약간 사설을 길었어요. 어쨌건 그래서 그렇다는 거.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요거고 자 이제 수능시험 달라지잖아요. 아까 설명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고교학점제입니다. 고교학점제인데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큰 거는 수강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죠? 수강 신청을 해야 되면 무슨 과목을 수강 신청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뭐냐면 수능시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시험은 원래 국어 수능시험은 현행 수능이죠. 현행 수능은 선택하면 됩니다. 어떻게 선택을 하면 되냐면 여기 보시면 자 공통으로 치는 거는 독서 비문학이고요. 문학은 뭐 현대시, 현대소설, 현대산문, 고전시, 고전산문, 고전소설, 극갈래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공통이겠죠. 이거 두 개는 공통이고 독서도 많습니다. 인문, 예술, 사회, 경제, 기술, 융합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책들은 엄청 두꺼워요. 수능 특강 요거 한 권입니다. 그리고 언어 매체 한 권, 합법과 작문 한 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언어가 문법이에요. 그 문법이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그런 친구들은 합법과 작문을 합니다. 왜냐면 합법과 작문을 잘해서 합법과 작문을 하는 게 아니라 문법을 못하기 때문에 혹은 문법이 자신이 없어서 합법과 작문을 읽으면 풀 수 있으니까. 합법과 작문은 뭐냐면 형식은 이래요. 형식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느냐, 뭐 토론, 아니면 인터뷰, 고쳐쓰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 유형은 독서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독서의 쉬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수능 시험에서 요즘에 합법과 작문이 엄청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전부터. 그러니까 두 차례 2024년, 2023년 수능 시험에서는 합법과 작문도 엄청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하나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수능 시험이 어떤 추세냐면 불수능 하잖아요. 그죠? 근데 불과 한 2020년, 2021년 이렇게 한 4, 5년 전쯤에는 지문이 엄청 길었어요. 지문이 엄청 길고 거기 나오는 단어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저도 봐도 이게 뭐야? 이렇게 봐야 돼요. 그 학생들이 글자는 읽는데 글자의 뜻을 모르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지문을 그리고 다 읽어내지 못합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웠다면 그래서 이제 뭐 언론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슈가 됐어. 그러면 수능 문제를 쉽게 출제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라는 말이 난이도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를 제가 풀어봤죠. 지문이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술술 읽혀요 그냥. 지문에 술술 읽히고 별 생각 없이 읽을 수 있어. 근데 문제를 봤어요. 문제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 수능은 국어 수능은 서술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 선택을 하면 되는데 1번에서 5번 중에 2번이랑 5번이 똑같아요. 근데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이 정말 그 조그마한 어떤 답의 근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그 정말 미세한 답의 근거를 찾는 그 과정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답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찾겠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문제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쉽게 출제가 된 거는 지문이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연계가 많아졌어요. EBS 연계가. 아는 지문 나왔다. 좋아요. 문제를 봤어.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도 쉽게 출제됐다라고 수능 시험을 치고 있을 때 문제만 오픈됐을 때는 예년보다 쉬운 난이도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실제로.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불수능이었어요. 역대급이었죠. 네, 그래 이런 것들은 저희 같은 선생님들이 풀어보면 압니다. 이거 누구 치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막 고심하고 이렇게 보이니까.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라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수능이 바뀌어도 이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왜냐면 문학도 나오고 독서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포인트는 이거랑 이걸 이제 다 치잖아요. 수능 시험에는 이제 공통에서 매체가 빠졌어요. 근데 매체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매체는 그냥 블로그 글 같은 걸 읽고 똑같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건 화법과 작문에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매체를 왜 넣냐면 요즘에 하도 인스타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넣으신 것 같은데 크게 의미 없고 그래서 요거는 빠졌고 문학, 화법이 약간 언어랑 문법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담화 이런 것들, 토론, 인터뷰 아니면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두 개 묶여졌고 독서와 작품 이렇게 묶여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 현행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이제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런 시간에 언어와 매체 시간에는 문법을 공부를 하고 화법과 작문 시간에는 화법과 작문을 공부를 하진 않아요. 실상은. 왜냐하면 공부할 게 크게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철수가 영희한테 책을 철수 영희한테 책 좀 빌려줄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영희가 응 여기 있어 빌려줄게 책을 줬어요. 그러면 철수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고마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규칙 속에서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보고 글을 읽어보면 패턴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시간에 뭘 공부하냐면 문학을 공부를 많이 합니다. 혹은 이 시간을 활용해서 독서 지문을 공부한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전 영역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수능을 치기 위해서는 2028 대입 편학 그러니까 2022 개정 교육 과정이죠. 지금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이에요. 근데 바뀌면 2022인 거예요. 그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2028 대입 개편하고 같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맞물려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서의 그 과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그 공통 과목 빼고 선택해야 되는 과목. 공통 과목은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공통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일반 선택은 내가 선택을 해서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 중에서 수능 시험을 치는 문학, 화법과 언어, 독서, 작문은 꼭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퀴즈 갑니다.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고교학점제 이 과목은 수강하자. 해서 손 들고 맞히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하트 표시 3개 해놨거든요. 색깔 어떤 색깔 쏙 들어야 될까요? 맞춰주세요. 네, 어머니. 빨간색. 맞습니다. 자, 빨간색. 자, 손까지 쳤습니다. 자, 빨간색이죠. 자, 빨간색. 요거 꼭 기억하셨다가 수능 과목이죠. 수능을 치려면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요것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유도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유도를 할 겁니다. 요건 들어라고. 왜냐면 이런 어떤 방법 같은 것들을 또 알려주시잖아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요거는 꼭 들어야 된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하시고 다른 것들은 네, 다 보시면 요런 것들은 이제 세모입니다. 세모. 요건 각자의 어떤 이제 환경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다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만 하면 자, 퀴즈입니다. 우리 모두 국어 어떻게 될까요? 자, 손 들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맞히시면 한 개 남았어요. 자, 요거 초성이죠. 초성. 네?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 제가 이제